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어, 내일 영상을 좀 찍을까 하다가 내일까지 굳이 안 가도 될 만한 기사들을 좀 추려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내일 영상을 제작할지는 모르겠어요. 내일 아니면 일요일은 당연히 제작을 하는데, 내일 또 일요일까지 보지 않아도 될 만한 뉴스들이 있다라고 느껴지면은 좀 그 부분은 그냥 먼저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정치 테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2일날 이제 10시에 이제 나왔더라고요. 금요일날이죠. 금요일날 이제 10시에 뭐 이재명 도지사가 22%로 1위 역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이는 1% 차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은 22%와 21% 이런 식이기 때문에 크게 막 엄청 바뀌진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재명 관련주 이제 애매해요. 오리엔트 바이오가 잘 올라왔죠, 꾸준하게. 그리고 차트도 되게 위치도 괜찮고요, 잘 지키고 있어요. 여기서 뭐 무너지지도 않고. 근데 원래 에이텍이 이제 대장주였는데 지금 거래 대금만 보게 되면은 에이텍이 대장주는 맞아요. 근데 차트상 약간 무너졌죠. 근데 다시 살아나고는 있는데 대장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렇게 쉽게 바뀌지도 않고. 근데 거래량이 좀 줄긴 했어요, 사실. 근데 오리엔트 바이오는 최근에 좀 약간 바톤을 살짝 바꿔 가져간 느낌이에요. 자, 시총을 보더라도 크게 차이는 안 나요. 어차피 2천억대, 2천억대, 뭐 거의 3천억대긴 하지만 해서 이제는 ATTN이나 뭐 동신건설 이런 애들 따라오긴 하는데, 오리엔트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관련주로는. 그리고 대선까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가는 엎치락 뒤치락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좀 오르려면은 아무래도 지지율이 좀 갭을 벌려야 돼요. 근데 갭을 못 벌리고 1위 탈환 이후부터 꾸준히 그냥 유지되는 약간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때가 이제 1위 탈환 그맘쯤일 거예요. 1위 탈환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계속 지지율 나오긴 했었는데 크게 뭐 변동은 없고, 다시 뭐 2위가 잠깐 됐다가 1위 됐다가 이런 식으로. 근데 오차 범위는 거의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렇다 할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어요. 아마도 뭐 한 4%나 뭐 6% 차이를 내 보이면은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자, 근데 그래도 나름 잘 버티는 거는, 지지율이 저는 다시 2위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대표를 이제 자리매김했고 좀 이쪽에 힘이 받지 않을까 했지만 크게 지지율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이낙연 당대표가. 자, 그래서 이쪽은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당의 그 지지율과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상 어찌 보면은 비슷하게 가요, 이낙연 당대표하고. 근데 지금 뭐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가 터졌지만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지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야기는 계속 나옵니다. 뭐 이제 청탁이 있었다, 그리고 뭐 자대 배치나 통합형 청탁도 있었다, 그 휴가 문제도 있었지만 이러한 청탁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추미애 측이 SBS를 고발해가지고 언론을 길들이려 한다, 이 부분을 철회해라. 자, 언론단체를 갖다가 이제 고발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언론단체들은 계속 이슈거리를 몰고 올 겁니다. 그 이야기는 추미애 관련하면서 이제 윤석열 관련주가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제가 이때 영상을 안 찍었어가지고 목요일날 시간으로 상한가를 쳤었나 그럴 거예요. 그러고 이 다음날 당일날 시가가 15%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뭐 25%까지 올라갔었네요. 자, 거의 웬만한 고점들 이상으로 전부 다 돌파를 한번 시켜놓고 한번 찔러봤죠. 어쨌든 나름 얘도 에이텍과 오리엔트 바이오처럼 원래 서현이 확실히 앞장을 섰었는데, 서현도 약간 차트가 약간 눌려 있긴 합니다. 아직 차트가 뭐 무너지진 않았는데. 자, 근데 서현 탑메탈이 좀 차트 모양이 좋죠. 자, 여기서 지금 충분히 자리매김 해주고 한 칸 위로 가서 위에 박스권에 놓으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서현 시리즈로 서현 2화까지도 있긴 한데 2화는 좀
거래 대금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렇게 좀 괜찮은 종목 같지는 않고, 덕성도 같이 보긴 하는데 덕성은 너무 따라다니는 약간 그런 종목이어서 이제는 서현하고 서현탄메탈 이 정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5개 같이 보기는 하거든요. 여기도 한 5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낙연 당대표는 지금 솔직히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게 다시 1위를 간다고 해도 원래 1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동이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추미애 장관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생긴다면은 점점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고, 언론 탄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슈를 가지고 온다면은 아마도 좀 더 힘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는 지금 1위는 맞지만 1위에서 약간의 갭만 준다면은, 갭을 띄워준다면은 1%가 아니고 지지율을 해서 얘까지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으로는 지금 윤석열 관련주하고 이재명 관련주들 한 5개씩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철수 관련주 이제 한 2개 정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총 보면은 써니전자가 그냥 대장일 거예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자, 써니전자는 자, 9월 15일날 그 뭐 청년행사에서 뭐 축사가 있다고 해요. 합당으로 보지 말고 10월 여기 있다. 자, 안 대표는 오늘 15일에 장제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심이 된 미래혁신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설 예정이에요.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강연자로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라도 합당을 하나 이게 중요한데 자, 안 대표는 여기서 뜻은 모으고 있어요. 통합당과 뜻을 모으고, 통합당이 아닌데 어쨌든 근데 뜻을 모으고 있는데 연대나 합당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원내대표는 이제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다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죠. 만약에 이게 합당이 되거나 좀 좋은 그림이 나오는 그런 뉴스가 생성이 된다면은,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죠. 솔직히 야당 쪽에서 인재가 지금 없죠. 인물이 없다 보니까 지금 둘이 힘을 합쳐서 뜻을 같이 하려고는 해요. 근데 합당이나 연대 가능성은 없다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생성될 수 있는 기사들이에요. 그래서 15일 기준으로 해서 한 번쯤은 이 고점 자리, 자, 요런 자리들 한번 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자리들을 한번 찔러보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근데 뉴스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어떤 15일날 어떤 이슈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찔러보고 죽든지 찔러보고 아예 이 위에 가서 이제 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 아래쪽 이 박스권 쪽에서 놀았는데 이제는 이 위에서 다시,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런 자리들 계속 이런 자리들 때문에 돌파를 못했었죠. 위에 가서 놀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한 4,500원대 가서 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마도 근데 그거는 15일날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철수는 안랩은 근데 뭐 안랩은 좀 그렇긴 한데 뭐 시중에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사실 정치 테마로 봐도 6천억이면은 무겁긴 한데, 그래서 써니전자가 대장일 것 같고 이 대장으로는 이제 안랩 정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돌파는 이제 4,500원 돌파하는 거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런 4,500원짜리 돌파한다면은 4,500원 위에서 이제 꾸준히 놀고 있겠죠. 앞에 보시면은 뭐 서현이랑 비슷할 거예요. 서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놀다가 돌파가 나오죠. 한 7, 8천원대 돌파를 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위에서 그냥 놉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재명의 에이텍 같은 경우도, 자, 얘는 뭐 돌파를 하고서 뭐 시원시원하게 갔어가지고, 자, 여기 27,000, 28,000대 돌파가 나오면서 지금은 이 윗자리에서 그냥 놀고 있죠. 대체로 한번 크게 슈팅을 가면은 특별히 점점 대선은 가까워지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 한번 돌파 이후에는 그 자리에서 노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뱅크하고 페이지 관련해서 이제 관심들이 많으세요. 왜? 아마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끝났잖아요. 게임즈가 끝나면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페이지가 사실상 먼저예요. 근데 뱅크가 먼저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썰일 뿐이죠. 사실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관사가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IPO 준비까지 다 끝났어요.
증권신고서 제출만 하고 45일 거쳐서 예비심 그 승인을 받고 뭐 이제 일정은 거의 다 아실 거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45일 뒤에 뭐 통과 아니면은 뭐 지연 뭐 이런 게 뜨겠죠. 뭐 탈락이든. 근데 당연히 통과가 될 것 같고, 통과가 된다면은 뭐 일정 잡아가지고 서류 제출하면 최대한 빨리 가면은 얘 같은 경우가 그게 있었는데 보자. 9월. 자, 9월에 이제 예비심사 청구 시에 연내 증시 입성이 가능합니다. 통상 예비심사 기간이 이제 45일이고 그거를 감안하면은 11월 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하고 12월에 IPO를 진행해서 이게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왜?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벌어올 만한 곳이 이제 페이지죠. 그리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기 때문에 서류만 넣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사실 이게 가장 맞는 얘기예요. 페이지가 먼저 하는 게 맞는 얘기고. 자, 근데 뱅크가 왜 먼저 갈 수도 있냐라고 거론이 되는 거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IPO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죠. IPO만 했다 하면 웬만해서 성공이에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금이 들어와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몇 조에 진행을 할지 모르겠어요. 페이지 같은 경우에 뭐 얘기 나오는 게 1에서 4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뭐 4조까진 부르지 않을 거예요. 요즘 트렌드상 보면은 좀 적당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또 그걸 하죠. 그 뒤에 올라가는 그런 패턴으로 좀 많이 가요. 예전에는 막 어떻게든 최대치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약간 좀 낮게 가서 뭐 따상을 그냥 갖다 시켜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자, 근데 이제 뱅크가 왜 먼저 가느냐? 자금 때문이죠, 사실상. 자금 때문에 이제 IPO를 먼저 땡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주관사예요. 주관사가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자. 자, 페이지 같은 경우에 주관사가 이미 있죠. NH투자하고 KB, 그리고 기업 초기 실사도 이미 마쳤어요. 이게 시간이 좀 걸려요. 나름 진행을 하면은 몇 개월 걸려요. 초기 실사하고 서류 준비하고 모든 게 준비가 완료돼야지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자, 왜 안 돼? 자, 근데 뱅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관사조차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정을 해야지 서류를 만들고 실사도 해보고 어떤 내용이 부족하면 부족한 걸 갖다가 보완을 하고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주관사 신청이 아직 안 됐죠. 자, 올 하반기에 주관사 선정을 위해서 증권사들에게 입찰 제한 신청서를 발송하는 일정만 검토 중이다. 발송도 아직 안 한 거예요, 주관사. 그러면은 이거 발송하고 주관사 선정하고 증권신고서 제출까지 준비를 하는 시간을 보면은 그 안에 카카오 페이지를 먼저 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뱅크도 먼저 할 수는 있어요. 페이지를 그냥 쭉 뒤로 밀어가지고. 근데 같이 가기에는 얘가 아무리 빨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증권신고서 제출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주관사 선정이 먼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서 뭐 한 3, 4개월, 정말 빨라야 한 3, 4개월 뒤에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을 가능할 것 같은데, 늦으면 뭐 6개월씩 걸려요. 이거 사전 준비하는데. 자, 그래서 거의 21년 정도 보고 있고, 근데 워낙에 대여다 보니까 지금부터 들어와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우선 관련주 한번 볼게요. 페이지하고 걔네들. 우선은 지금 IPO 관련으로는 지금 빅히트가 이제 마지막 남았죠. 며칠 안 남았죠, 이거. 이게 24일에서 26일날. 24에서 26이 아니라 24, 25일. 이때 기간 수요 예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움직일 거예요. DPC랑 넷마블 꾸준히 같이 보셔야 되고, DPC는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웬만한 친구들이 좀 나가긴 했는데 다시 외국인들 조금 단타 성향으로 좀씩 들어오기는 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물량이 거의 없고 쉽게 움직이지도 않는 느낌이에요. 뭐 물량이 없다는 게 지금 거래 대금이 크게 안 터져요. 지금은 약간 전부 다 기다리는 모습이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한번 슈팅 준다면은 한 번은 이 고점은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그건 봅니다. 근데 돌파하고서 얼마나 빠르게 추락할지는 모르니까 한번 시세를 준다면은 시세 줄 때마다 무조건 차익 하시는 게 저는 그게 안전하다고 봐요. 자, 넷마블은 여기저기 다 껴있죠. 자, 뭐 이제 카카오뱅크 쪽도 이제 껴있고, 앞전에 있었던
카카오 게임즈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이미 끝났기 때문에 전부 다 아예 표시를 안 했고요. 자, 넷마블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올라갔다가 쭉 빠졌어요. 아마도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이슈가 덜 되고, 자, 다음은 빅히트 엔터인데 그때 정도 한번 다시 슈팅을 가지 않을까. 근데 그건 중요해요. 그 기간 수요 예측 조사를 하거나 이때 기관에 돈이 얼만큼 들어오느냐 몰리느냐, 그리고 최상단 밴드 한 13만 얼마였을 거예요. 10만 얼마에서 13만 얼마로 빅히트 엔터를 갖다가 지금 밴딩을 하고 밴드를 잡고 있는데, 최고치에 13만 얼마에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증권사들이. 그러면은 자, 충분히 한번 크게들 슈팅 갈 수 있어요, 얘네 둘 다. 그리고 개인 청약 가기 전까지, 그리고 개인 청약 돈이 얼만큼 들어왔다, 뭐 첫날에 몇 대 몇이다, 거기까지 한 번 더 슈팅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청약 과정에서 이 13만원을 만약에 못 찍고 뭐 한 12만 얼마다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선반영 하듯이 먼저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실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애매해요. 제가 엔터를 갖다가 그렇게 막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그것도 아닌데, 자, 지금 거의 4조 몇천억에 지금 진행을 하잖아요. 웬만한 엔터사들 다 더해도 지금 4조 얼마가 안 돼요. 근데 이 부분을 갖다가 증권사에서 인정을 하고 13만원대에 진행을 해준다면은 당연히 잘 가겠죠. 그래서 그거까지 까지 않고 간다면은 이 앞전에, 요 앞전까지만 가져가셔서 정리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자, 요 정도 있고,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진 곳들이 없어요. 카카오가 가지고 있고, 거기 대표가 가지고 있고, 기타 지분이 좀 있고, 거진 없어요, 넣을 만한 곳이. 근데 DNC 미디어라고 하나 있긴 합니다. 얘네가 가진 게 아니에요. 자, 카카오 페이지를 가진 사람은 카카오예요. 카카오는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있어요. DNC 미디어 반대로 가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카카오 페이지가 상장을 함으로써 카카오 페이지 지분이 있어야지 그 상장에 대한 그 지분 차익이 생기는데, 얘는 카카오 페이지를 가진 건 아니고 카카오 페이지가 역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얘가 솔직히 이득 볼 건 없어요. 자, 자회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회사급은 아니에요, 투자 그 비중이. 자, 근데 투자를 했다지 얘가 관련주는 아닌데 워낙에 관련주가 없다 보니 자, 꾸준히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차트도 되게 좋고. 자, 이런 자리들 보시면은 웬만해서 물리면은 2평 물리면 계속 올라가요. 자, 그리고 요런 자리들 보면은 아마도 카카오 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움직인 것 같아요. 거래량도 한 번씩 터지는 게. 해서 얘가 솔직히 지분이 없는데 지분을 오히려 역으로 갖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 갈까, 솔직히 그걸 말씀드리긴 되게 어려워요. 자, 월봉을 보셔도 지금 앞에 차트 없어요. 뭐 일봉을 보셔도 한번 슈팅 쐈던 곳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이거는 지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으로 갖고 있는 거여서 이게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관련주가 워낙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도 가긴 하더라고요, 이유 없이. SK 바이오랜드가 SK 바이오팜 상장 시에 아무 지분 없어도 그냥 갔었죠. 왜? 그냥 테마로 엮이면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자, 빅히트를 먼저 하고 페이지를 하고 뱅크를 한다, 만약 이 순서라면은, 자, 뱅크 보실 거는 꾸준히 말씀드렸던 거, 한국 금융지주 본주하고 우선주가 있죠. 둘 다 배당은 좋아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자,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요런 자리는 한번 돌파를 했어요. 어려웠었죠, 이 자리를 돌파하는데. 돌파를 했었고, 요런 자리, 여기를 갖다 이제 지지는 해줘야 되겠죠. 75,000원인데 75,000원, 76,000원 정도인데 한번 여기 지지는 나왔었네요. 지지는 나왔었는데, 만약에 카카오 페이지를 먼저 한다, 그리고 주관사 관련돼서 주관사 선정을 뭐 얘기가 그렇게 없다면은, 자, 지금 여기까지 한번 요즘 최근에 올라오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 이슈가 있었고, 그러면서 뭐 카카오뱅크도 한다 막 뉴스가 뜨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올라온 부분이에요. 자, 이거 올라올 때 전부 다 개미돈이었을 거예요. 자, 지금 무한으로 지금 개미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싸그리 나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원웨이로 계속 나가면은 결국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재료나 그런 부분이 기사화되지 않고 좀 시그러들잖아요. 쓰그러들면은 결국은 이 지지선
못 지키고 한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다면은 앞전에 67,000원 정도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이거는 뱅크 끝까지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냥 쭉 가지고 가신 게 맞아요. 근데 뭐 털고 다시 산다 뭐 그래도 되고요. 근데 여기까지 진짜 올지 모르겠죠. 자 해서 얘네들은 거진 못해도 내년 뭐 상반기 보고는 있는데 솔직히 기간이 길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9월인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한 12월 정도부터 조금씩 이제 우상향하면서 움직이겠거니 했는데 좀 빨리 간 점은 맞아요. 굉장히 빨리 갔어요. 자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갔죠. 크게 슈팅을 줬죠. 얘는 거의 최고 신고가예요. 지금 앞전에 있었던 거 결국은 이런 식으로 돌파를 시키고 올라왔음에 불구하고 역시 얘도 분명히 자 개인이죠. 이 개인이 왜 이렇게 계속 양쪽에서 들어오냐면은 보실 건 간단해요. 이슈가 되니까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아 그 다음 뱅크인가 하고 막 들어왔어요. 근데 이거 결국에는 개인 수급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이 개인들이 연속적으로 막 사람들이 나가잖아요. 뭐 이때부터 산 사람들이 있으니까 추락을 하면은 나가겠죠. 그러면은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지점은 5만원 5만원 아니면은 뭐 요정도 5만원이 아니구나 한 52,000원 정도 만약에 재료가 진짜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고 개인들이 막 투매가 나오기 시작한다. 내가 먼저 나간다 이러고서 계속 투매가 나온다. 그러면은 밑에서 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입을 벌리고 내려오는 것만 받아 먹을 거고 절대 시장가로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얘도 어차피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나는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내려오면 다시 잡을래. 이것도 방법은 맞아요. 근데 그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쭉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S24가 지분율 2%죠. 2% 가지고 있는데 얘도 좀 일정이 빠르지만 이런 식으로 거래량 계속 터지는 게 당연히 이것도 개미겠죠. 역시나 이제 개미들 앞전에 이제 기법들 막 사오긴 했었는데 기법은 거의 다 나간 모습이에요. 나갔는데 지금부터 이제 떨어지면서 기법이 조금씩 이런 식으로 죽을 거예요. 외인이 죽고. 근데 절대 이분들은 지금 형태를 보면은 떨어지는 거 그냥 밑에서 떨어지는 걸 그냥 받아줄 뿐 위로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주간사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말하지만 비슷해요. 일정이 좀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좀 이슈가 되면서 터졌지 한 번쯤은 걸러갈 정도는 되거든요. 이 정도 높이 올라왔으면은 재료가 연속 재료가 아니니까. 자 그리고 뭐 KB금융도 한 지분율 한 9%인가 있긴 한데 원체 얘는 시총 자체가 지금 자 얼마 이게 와씨 얼마야 15조죠 이게 15조다 보니까 지분율 9%에 대해서 이거를 엮어가지고 카카오뱅크 관련주를 엮기가 좀 애매해요. 하지만 뭐 이득은 있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차트도 뭐 저점 올려가면서 나쁘진 않아요. 근데 워낙 덩어리가 커서 그렇게 재미는 없어 보입니다. 넷마블도 엮여는 있는데 얘는 우선은 지금 볼 거는 빅히트 엔터 먼저 보고 얘 끝나면은 페이지가 끝나고 뱅크 할 때 또 한번 크게 움직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K는 제가 다른 상장으로 보고 있는 거는 딱 하나 보고 있어요. 나스닥에 상장 예정 중인 그 팜테코가 있거든요. 팜테코는 지금 나스닥에서 어디까지 지금 상장을 준비했는지는 안 찾아봤어요. 근데 찾으면 그만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SK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좋긴 해요. 굉장히 내려왔는데 정말 여기까지 온다면은 솔직히 다 걸고 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SK가 가지고 있는 SK텔레콤이랑 뭐 전부 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뭐 반도체 쪽의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자 이런 자리 돌파했죠. 지지였고 저항이었고 저항 돌파했었고 자 아직은 여기까지 오진 않았어요. 뭐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19만원이 온다면 정말 이거는 그냥 장투 개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먹을 자리는 같아요. 이거 이 자리만 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 않을까 이거는 싶습니다.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런 게 더 좋고 금액을 얼마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재미가 없을 거예요. 움직임도. 자 최근에 이제 SK 바이오팜 때 한 33만원 갔었잖아요. 팜테코 관련해서는
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뉴스 기사를 보면은 뭐 10조 정도의 가치는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지금 IPO를 하면은 굉장히 호황이고 IPO를 하면 그냥 기본 더블이에요. 그리고 나스닥 굉장히 좋죠. 나스닥에는 다우로 갈지 나스닥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거기 상태도.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도 팜테코만 진행한다면은 크게 갈 수 있고, 팜테코는 100% SK가 가지고 있어요. 지분율 100%이기 때문에 자, 바이오팜과 동일하게 큰 효과를 가져올 거라 봐요. 자, 그리고 뭘 설명드릴까? 네.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여기다 왜 넣었냐면은 비슷해요. DNC 미디어도 솔직히 별 관계는 없지만 SK 바이오팜은 지분도 엮인 게 없죠. 사실상 SK 아래 SK 바이오팜이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팜테코가 있기 때문에 딱히 연관될 건 없지만 얘가 만드는 의약품을 팜테코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쪽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상장을 하면서 약간 부각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SK 팜테코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은 뭐 일정이나 이런 게 안 뜬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한번 보고 가자. 아, 그리고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뭐 메가몬스터, 에드페이지 뭐 되게 많죠. 삼형 CNC부터 쭉 있는데 상장사가 없습니다. 상장사가 없고 그나마 엮여져 있는 상장사가 역으로 들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DNC 미디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딱히 뭐 말도 안 되게 갈 수가 있어요. 왜? 살 게 없으니까. 살 게 없으니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가 갖고는 있는데 워낙에 시총이 커서 과연 그 효과를 얼마만큼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하고 있는 본업 자체도 크다 보니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는 그 다음 걸 보고는 있어요. 저는. 근데 그 다음 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재미가 없으실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는 한번 크게 움직였죠. 전부 다 웬만한 애들이. 이런 자리에서 지금 더 이상 이슈가 없다면 한 번은 쉬었다 갈만 하거든요. 자리들이. 자, SK 이걸 볼까 한번. 뭐야 이거. 상장 이슈가 최신승 네, 딱히 없네요. 9월 3일에 나온 게 다고 지금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 중인 걸로 알려져 있다가 다예요. 자, 그리고 여기 내용 보시면은 뭐 한 10조 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상일 거라 보고 있고, 왜냐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클 거예요. 지금 증설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몇 회사를 이미 샀고 2개 회사를 더 사가지고 합쳐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증설을 막 진행하고 있어서 규모 자체는 그 리터 그 생산 규모 자체는 더 커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거의 최대 규모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나 셀트 같은 경우에는 CMO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팜테코는 CDMO라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개발까지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단계가 높은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해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뭐야?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일정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1주, 2주, 3주 안에 일정이 거의 4주, 딱 한 달 남았죠. 이제는 일정을 한번 다시 짚어드리려고 그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 10월 15일에서 16일날 워싱턴에서 G20 세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뭘 하냐면은 디지털 화폐 수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선취매 하신 분도 있고 뭐 요즘 지금 이제 조금씩 올라타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이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거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자, 9월 29일이에요. 뭐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에요. 이거는 국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화폐, 디지털 화폐 뭐 소액 송금제론 이런 식으로 이분이 강의를 하신다고 해요. 자, 국회 어디서 하거든요. 이게 뭐 국회 어디서 하는데, 국회 도서관에서 뭐 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고 29일날 이게 하나 있어서 어쩌면 뉴스가 하나 정도 29일경에 한번 더 뜰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자, G20이 그거였잖아요. 지금 15일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15일이면 여기거든요.
자, 일주일, 2주일, 그리고 추석 있죠, 저희. 30일부터인가 1일부터 하여튼 추석이 있고 2주 반밖에 없어요, 이때는. 그리고 3주. 한 3주 반? 얘까지 다 하면은 풀 끝까지 다 가져간다고 하면은 총 4주예요, 딱. 자, 미국 중앙은행이 근데 몇 주 내로 CBDC 발행에 대한 입장을 갖다 공개한다고 해요. 근데 유럽은 이거를 발행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줬었어요. 그리고 진행도 굉장히 빨리 했고, 지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곳이 우선 중국이 가장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유로화, 그리고 달러, 그리고 좀 뒤늦게 들어온 것이 엔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하니까 결국은 한국은행 지금 이제 참여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G20에서 이걸 얘기하는데, 그 전에 어쩌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가 언제 발표할지 모르지만 우리 발행하겠다, 유로 전부 다 이제 CBDC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자, 근데 다 같은 재료죠, 결국은. 뭐 내용은 읽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 뭐 현금 대신에 디지털 결제 방식을 하는 소매 이용자들이 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이제 디지털 유로가 유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강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디지털 화폐 절대 안 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했어요. 그분 누구야? 그분 있는데 P급으로 시작하는 신호인데, 어쨌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올해 들어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MIT랑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해서 유럽에서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것까지 같이 우선 이걸 말씀드리고 이걸 하자. 자, 우선 디지털 화폐 관련해 가지고는 이 정도가 있는데, 사실상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그냥 대장 무조건 KCT예요. 다른 애들은 따라올 수는 있어요. 굳이 얘가 가면은 딴 애들이 로지시스 어딨어? 뭐 로지시스나 이런 애들 막 움직이긴 하는데, 보시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뭐 4억 가지고 움직여요. 로지시스 하루 거래 대금이 4억이에요. 이런 거는 잘못 들어갔다가는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비슷해요. 그나마 한네트가 조금 비슷한데 얘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죠. 자, KCT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6천 얼마 그거 돌파를 했어요. 보니까 이게 지난번에 했던 게 다 이렇게 남네? 안 남을 때도 있던데. 자, 앞전에 6210원이었죠. 이게 6210원을 갖다 돌파를 못했고 그대로 맞고 떨어졌는데, 오늘이야 이게? 어제죠. 이제 금요일 날짜로 해가지고 이 6천 얼마를 갖다가 지금 돌파를 한번 했어요. 한번 찔러줬죠. 그리고 기다란 이제 윗꼬리 만들어줬죠. 근데 윗꼬리가, 얘는 원래 윗꼬리를 계속 만들어 온 친구고, 윗꼬리를 만들면서 좀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여요. 자, 오늘도 뭐 윗꼬리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나왔지만, 뭐 물리시면 안 되겠죠. 그냥 바닥에 있을 때 죽어야지. 이거를 윗꼬리가 워낙 많은 애여서 얘는 보시면은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호가가 얇다 보니까 좀만 들어 올리면은 그냥 윗꼬리가 계속 생겨요. 무조건 다 생길 수밖에 없는 형태고, 해서 이 윗꼬리를 갖다가 찔러도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온다면 결국은 주가는 계속 우상향 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자, 아무래도 한 이 정도를 넘어서야 되겠죠. 종가 기준으로 5,839원 뭐 이 정도 넘어서 안착을 다시 시키고 또 위로 한번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과열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더 크게 갈 자리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재료가 아직 시작도 안 됐죠, 얘네들은. 자, 해서 저는 얘 하나만 보고 있어요. 솔직히 나머지는 많긴 한데, 대금으로 봤을 때 대금이 안 터지면은 결국은 자리가 안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보안 관련도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런 식으로 디지털 화폐 얘기가 나오면 디지털 화폐에는 보안이다 라고 하면서 보안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 있는데, 과연 거기까지 이 보안주들까지 재료가 넘어갈 건지. 얘네들이 굉장히 커지면은, KCT가 커지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한네트나 로지스 이런 애들 막 움직이겠죠. 얘네들까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더 커진다면은 막 보안으로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것까지 갈진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 뉴스인가 그럴 거예요. 날짜가 몇이야 이게? 금요일날 SK텔레콤에서 미국 버라이즌, 그러니까 그 통신회사죠. 거기다가 이제 양자키 배분기 첫 상용망 적용을 한다. 뭐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해요. 절대 뚫리지 않는 그런 보안이라고 합니다. 통신 그쪽에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급한다라고 했을 때 양자 암호 관련해 가지고도 있어요. 근데 보안이죠, 보안. 여기랑 엮이는 게 저는 드림 시큐리티 있죠. 라오는 포함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드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괜찮아요. 얘도 만약에 돌파만 나온다면. 근데 워낙 얘도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 정도 되겠네요. 얼추 예전부터 이런 자리들, 그리고 이런 자리들 돌파를 계속 힘들어 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근데 여러 번 찔러 보면은 이제 한 번씩 터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거래량 좀 터졌고 엊그저께 한 번 터졌죠. 근데 이제 뭐 양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번 찔러본 것 같은데, 자, 찔러보지만 뚫리지 않았어요. 자, 이거 뚫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재료만 좋으면은. 거기에 만약에 뭐 좀 엮어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우선은 개인이 많이 샀기 때문에 한 번은 이번에 돌파는 안 나올 것 같고 한번 걸러가지 않을까. 자, 뭐 시간에도 그렇게 오르지 않았죠. 근데 이놈은 어차피 뭘로 가든지 간에 보안 관련은 좀 지나면은 보안 관련은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디든 보안이 다 끼니까. 자, 그리고 뭐 우리로도 있는데 얘네들이 양자 암호 관련해 가지고 좀 같이 움직여 주고 있고, 그리고 코위버 얘도 양자 암호 관련해서 움직여 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드림 시큐리티 그냥 이 정도 하나 정도 봐요. 그리고 좀 같이 본다면 보안으로 볼 땐 저는 라온하고 드림 요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거래 대금으로 보면은 드림이 좀 많이 터졌어요. 우선 전반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사인도 뭐 움직이긴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까지 갈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자, 이 정도 보고 있고, 여기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너무 많아서 조금 더 지나봐야지 제대로 된 대장을 좀 찾지 않을까 봅니다. 해서 보안 관련까지는 갈진 모르겠지만 재료가 어쨌든 같이 보시고 있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아시아나 관련, 아시아나 결국은 매각 무산일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안하고 묵묵부답으로 계속 그렇게 현산이 진행을 해왔고, 그러자 매각 무산을 시켜버렸고, 결국은 기업이 이제 죽을 수 있으니까 결국은 기간산업 안정지금으로 2조 4천억 원을 이제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볼 거는 분리매각이죠. 자, 아시아나하고 지금까지는 통매각 대상이었어요.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러고 IDT. 자, 근데 자회사 분리매각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해요. 자, 근데 분리매각을 저는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선은 팔 수 있는 걸 최대한 팔아서 자, 돈을 갖다 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본체는 그냥 조금 뭐 구조조정을 하든 살려가지고 다시 재매각 시기를 보고 매각을 하지 않을까. 자, 관련주는 IDT 좀 빠졌네요. 빠졌어. 근데 이 뉴스가 언제 뜬 거야? 시간회를 보니까 저 뉴스가 아마도 장 끝나고 뜬 것 같아요. 에어부산 상친 것 같은데, 에어부산이. 자, 에어부산 되게 재미없었어요. 지금까지 관심 거의 없었어요. 근데 애매한 게 이게 팔리긴 팔리겠죠.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니까 팔릴 거라고는 봐요. 근데 가져가서 얼마만큼 이제 코로나 상태에서 운영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리 매각으로 보고 있는 거는 IDT랑 에어 부산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나항공은 솔직한 말로 그냥 통매각을 해도 얘네가 더 낫고, 분리 매각을 하면 얘네가 더 낫고,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전부 다 이제 돌파를 했죠. 지금 돌파를 못했던 애들인데 지금 계속 찔러보기만 하다가 지금 한번 터지면서 결국은 고점 형성을 했고요. 대체로 이렇게 한번 찔러보면서 고점을 한번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한번 다시 걸러줘서 장대를 보통 다시 세우는 게 보편적이에요. 자, 뭐 개미가 사서 그렇게 나쁘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은 재료가 원체 있어서. 얘네들은 지금부터는 앞전에 분리매각 이야기가 있을 때 36,700원까지 갔었어요. 만약에 분리매각을 확정하겠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 가격, 뭐 저까지는 안 가더라도 앞전에 있었던 이 정도 가격 갈 수 있다고 봐요. 3만원. 그러고서 3만원 돌파는 찔러보긴 하겠지만, 분리매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근처 3만원 언저리에서 라운드에서 놀지 않을까. 그러다가
우선 협상자부터 이제 협상 대상들이 막 뽑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로 치솟아 오르겠죠. 에어 부산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자, 에어 부산도 요런 자리들,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지지였었던 자리들이 전부 다 지금 저항으로 머무르고 있거든요. 이 저항을 갖다 돌파를 할 건데, 돌파는 쉽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시간에서 9%잖아요 9%면은 이 돌파해서 이 10%는 얼마야? 지금 10% 올랐으면은 390원이니까 4290원이네. 4290원 4290원은 안 되는데, 아무리 못해도 여기 한번 찔러보긴 할 거예요. 4400원 정도 한번 찔러보고 돌파를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은 분리매각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제 IDT 같은 경우는 좀 올라왔는데, 얘는 지금 움직임이 거의 없었죠. 돌파를 해서 이제는 다시 요 라운드에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고점으로는 이 정도 보여요. 뭐 여기나 비슷하긴 한데, 요 정도? 이 정도 봐야 되겠다. 거의 5,800원? 이 사이에서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올려놓고 여기서 지지부진 뭐 하면서 이 자리를, 지금 이 선 있죠? 이 선을 저항이었는데 지지로 바꾸겠죠. 그 정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분리매각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오를 거고, 분리매각 하는 과정들, 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한 번씩 계속 슈팅을 쏘아줄 거라고 봅니다. 아시아나고는 좀 아쉽지만 혼자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자, 얘네들은 매각을 안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자, 인수를 안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자, 인수를 하면은 부채를 떠안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많은 부채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자, 결국은 안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 좀 올라가서 이번 거 앞전 거 돌파 가능할 거라고 전 보거든요. 자, 얼마 전에 여기였었죠. 요건데 한번 찔러봤었고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도 찔러보긴 했는데 이번엔 좀 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왜? 사실상 얘네한테는 HDC나 HDC 현대산업개발이나 얘네한테는 악재였었어요. 그게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자체가 부채에 대한 그 부담으로 따라왔었고, 그래서 아무리 돌파를 하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지금 돌파가 안 됐는데, 지금 얘도 또다시 돌파하려고 하죠. 약간 추세가 돌아서는 그런 그림입니다. 해서 얘네들도 좀 잘 가지 않을까. 예, 10월이었잖아. 원체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솔직히 어딜 잡을 게 없네요, 여기는. 그래서 그 정도 보고 있고, 아시아나 관련해서는 분리매각만 계속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웨 관련해가지고는, 반일 관련해가지고는 뭐 딱히 그렇게 큰 건 없어요. 자, 큰 건 없는데, 뉴스 하나 더 있었는데, 지웠나? 지웠나봐. 자, 스가가 이제 정책을 계속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계속 따라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랄까,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이나 경제 방향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자기랑 똑같이 갈 거다. 그러니까 전혀 뭐 문제 없다 라는 얘기가 있고, 14일이죠 이게. 자, 자민당 총재선거는 오늘 14일에 투표 개표되고요. 그리고 16일에 국회에서 총리 지명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총리가 탄생될 예정이다. 14일인데 어차피 스가가 될 걸 알지만 희한하게도 이런 날은 마지막으로 슈팅을 한번 쏘겠죠. 그걸 위해서 지금 차트를 그리고 있는 애가 모나미 하고 신성통사. 신성이 근데 거래대금은 좀 약하긴 한데, 신성이 차트는 확실히 더 좋아요. 보면은 굉장히 차트를 잘 그려요. 모나미도 좋긴 한데, 수급 한번 보죠. 개인 외인 계속 주고받아요 그냥. 근데 여기는 외인이 지금 두 번이나 연타로 좀 사가지고 진입할 만한가 이런 느낌 좀 더 있어요. 솔직히 연기금도 좀 들어오고 있고. 자, 근데 모나미는 뭐 특별히 누가 산다는 안 보이고, 주고받고 핑퐁을 하면서 올리는 그림이에요. 어쩌면은 이번에 진짜 희한하게도 신성통상의 대장으로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나 모나미가 가는 만큼이 조금 빠져서 갔고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었는데, 외인이 만약에 모나미가 아니고 신성통상을 잡았다면은, 제대로 얘 잡고 놀겠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앞전에 있었던 이런 자리들, 자, 이런 자리들 절대 여기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봅니다. 왜? 이때 여기까지 올린 거는
그 생각으로 왔잖아요. 일본과 한국이 굉장히 크게 싸운다 라고 이제 이슈였고, 지금은 가는 거는 오로지 그거예요. 아베가 물러서지만 똑같은 아베 정도가 오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쪽 테마에서는 어쨌든 그 총리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를 삼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저점에서부터 지금 꾸준히 잘 올라왔고, 거의 30%까지는 안 돼요. 많이 올라온 건 아닌데, 여기서 한번 슈팅을 쏴줘서 뭐 이 자리는 한번 넘겠죠. 당연히 14일 정도니까. 지금 요런 자리들 맞고 떨어졌어요. 신성이가 맞고 떨어졌는데 외국인들 가져온 거 보면은 한번 슈팅을 쏴줄 거로 같아요. 얘는 갈 수 있겠네. 얘는 여기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 2,400원? 굉장히 윗골을 달더라도 한 번은 찔러주지 않을까 싶어요. 뭐 좀 적게 잡으면 한 2,300 얼마 충분히 갈 수 있을 거 보입니다. 얘는. 모나미 같은 경우는 보자, 지금 7,000원이잖아. 얘는 가려면 좀 너무 멀고, 대장을 하면서 얘는 좀 너무 멀리 왔다고 봐요. 저는 9,000원 보이네요. 얘도 한번 슈팅 잘 쏴준다면 9,000원 정도는 한번 딱 터치를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이상 가기도 해요. 제 생각보다 달리. 워낙에 요즘은 뭐 공매도가 없어서 그런지 좀만 툭 터치해주면은 그냥 미친듯이 달리더라고요 진짜. 근데 아직은 재료가 그렇게 새로운 재료는 없이도 계속 간다는 모습 나쁘진 않아요. 한 번 정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한 번은 무조건 쏴줄 것 같아요. 근데 잠시 쏘고, 언제나 윗골을 만들 때 굉장히 잠시 쏘고 그러고 죽는 그런 거니까 대응을 하실 거는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리드코프 이런 건 있는데 그냥 따라가는 정도고, 리드코프는 아무래도 일본 자산 매각 하고서 자산 매각에 따른 그 반대되는 그 보복 조치, 그걸 생각했을 때 얘까지 집어넣었었던 거지. 솔직히 여기까지는 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모나미랑 신성통상 두 개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릴게,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 하면서 이제 미국이 중국인 1000명한테 비자를 갖다가 취소시켰어요. 뭐 이거 한다고 했었죠. 한다고는 했었어요. 근데 뭐 이제 결국은 취소를 했나봐요 아예. 자, 그러니까 중국이 뭘 했냐, 미국이 중국인 비자 취소에 대해서 중국은 의약품 수출 중단을 맞불을 놓나예요. 놓은 게 아니에요 아직. 자, 그러니까 미국 의약품 접근을 갖다가 차단하겠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의약품을 안 주게 되면은 미국은 약이 없어요.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막 생산을 하고 끌어오겠죠 어떻게든. 자, 근데 뭐냐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선언했죠.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이 막 격화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중국이 그래가지고 미국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서가지고 지금 반도체를 갖다가 계속 때렸죠. 화웨이도 때리고 솔직히 기업도 지금 때렸지만 때린 거 되게 많아요. 미국이 더 많이 때렸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나마 이제 히토류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자국 생산하는 의약품을 갖다가 미국한테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걸 또 하면은 트럼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뭔가를 또 하겠죠. 계속 하나씩 주고받는데 요거는 조금 좀 타격이 있지 않나. 좀 그래도 지금까지는 새로운 뉴스는 했었는데, 새로운 뉴스지만 뭔가 좀 약해 보이는 막 그런 거였는데, 아무래도 요번에는 좀 세 보여요. 자, 비타민과 항생제 원재료가 90% 이상이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항생제는 어떤 치료를 하든지 간에 항생제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90% 이상이 중국에 생산이 된다면은 중국이 미국한테 약을 안 주잖아요. 그 정도 공급을 어떻게 바로 커버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굉장히 미국이 화를 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맨날 오르는 거는 결국은 히토류죠. 유니온 보면은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잠시만요. 이거를 보자. 다른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히토류 같은 경우도 근데 좀 나름 저는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뭐 굳이 더 본다면은 이 히토류들 말고 뭐 수산이나 대두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관세로 이야기를 했을 때 걔네들이 좀 움직이는 건데, 관세를 갖다가 우선은 4개월을 갖다 연장을 시켰죠. 4개월을.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친구들이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 카드는 히토류일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히토류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대장은 이제 유니온이고, 유니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고, 저 뉴스가 떴는데 몇 시에 떴어 저게?
9월 10일날 저녁에 떴네. 다 끝나고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가진 않았어요. 금요일날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느낌이긴 한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저거를 진행을 한다, 검토가 아니고 정말 해버린다 하면은 여러가지 뉴스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이 어디부터 뭐 항생제를 못쓰고 어떤 의약품을 제조를 못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아무래도 바로 의약품이니까 민간시장에 바로 타격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좀 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차트상 지금 쉬고 있고, 이렇게 쉬다가 한번 슈팅이 나온다면은 좀 큰 그림 나오는데, 최근에 보면은 유니온이 그래도 추세상 가장 대장으로 위에 머무르지만 머트리얼 같은 경우는 자리는 어떻게 보면 좋아요. 낮은 자리여서. 근데 희한한 거는 가는 놈만 간다고 오른 놈이 오히려 더 오릅니다. 이렇게 낮게 있다고 해서 나 이것도 좋아, 여기까지는 올라가겠지 하잖아요. 그래 봐야 그럼 여기서 맞고 그냥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지만,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출발하면 바로 신고가예요. 한번 슈팅만 쏴주면은. 그러면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진짜 더 가요. 그냥 시총도 어차피 1400억 1700억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차피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면은 얘가 혼자서 여기서 이거 이만큼 더 내려와서 쉬었다고 해서 얘가 유니온 20% 가는데 혼자서 30% 가고 그 다음날 또 혼자서 30% 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거면 차라리 대장을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는 놈이 더 가는 걸.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특별하게 다른 이슈들은 틱톡 예전부터 얘기가 있었죠. 9월 20일 날 매각을 해라. 그 전까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서비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트럼프가 한 말 더 했어요. 틱톡 20일까지 무조건 매각해라. 그거 안 지키면 매각 시한 연장 없다. 그냥 끝내버린다 라는 겁니다. 9월 20일 얼마 안 남았죠. 그 안에 매각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다음 주밖에 없어요. 다음 주 주말이네요. 딱 주말 안에, 주말이니까 그 전에 매각을 무조건 해라는 거죠. 만약에 안 하고 버팅긴다 그러면 미국에 서비스 못하게 해버리고, 그러면은 뭔가 또 뉴스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은, 만약에 중국에서 빠르게만 얘기해주면은 어쩌면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사이에 미중 관련해서 좀 가지 않을까. 자, 그리고 남중국해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뭐 그냥 맨날 정찰기 뜨고 그러는데, 뭐 아세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폼페이오가 이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그 정도 있었어요. 뭐 특별하게 더 추가된 건 없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시진핑은 미국하고 계속 싸우는데 누군가 필요하거든요. 자기들의 미국 옆에 붙어 있는 뭐 일본이나 뭐 지금 뭐 베트남 또 되게 많잖아요. 주변에 이제 남중국해 때문에, 인도도 지금 싸우기 때문에 이쪽에 오히려 붙을 거고. 자, 근데 중국은 이제 미국 빼고 전 세계한테 손짓을 합니다. 다 내 편이 돼달라. 자, 그래서 14일날 EU 메르켈과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뭐 사우디, 우루과이 협력하고, 뭐 고위 관료들도 계속 순방을 하고 있고, 지금 연대를 해가지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해요. 미국과 계속 싸우지만 미국 없이 다른 나라들과 연대를 하겠다. 뭐 되게 많아요. 뭐 미얀마, 그리스, 스페인, 뭐 독일, 프랑스, 여기저기 다 만나요.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아이, 필리핀. 자,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게 있죠. 방한. 시진핑 방한은 예정돼 있어요. 코로나가 약간 종식이 되면은이라고 했는데, 자, 코로나가 아직은 몰라요. 뭐 조금 올라오긴 해가지고 그렇다 할 건 아닌데, 조금만 더 만약에 수그러든다면은 한알령 관련주도 충분히 볼만하죠. 한알령 관련은 당연히 이쪽 화장품 계열들 좀 보실만하고, 엔터는 솔직히 좀 따로 놀다 보니까 뭐 중국 열리면 당연히 더 오르겠지만 이미 충분히 높은 자리여서 솔직히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한알령 했을 때 좀 이슈가 될 만한 게 저는 오히려 콘텐츠가 아닐까 싶어요. 콘텐츠가 만약에 열린다면, 지금까지는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뭐 크게 뭔가 된 게 없죠. 초록뱀은 이미 말도 안 되는 자리여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스드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저는 얘는 뭐 이제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좋아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자리 돌파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진핑 온다면은, 방한만 한다면은, 앞전에 이렇게 지지가 됐던 자리가 지금 다 저항이 돼가지고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하시다 보면은. 자, 우선은 이게 얼마야? 9만원 정도 되네요. 9만원.
9만원 선을 갖다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진핑이 들어왔다가 간 다음에 컨텐츠가 단 한두 개라도 지금 뭐 미생이나 이런 것들 막 방영이 되는데 조금 열리는 그림이 보인다 하면은 이제 다시 예전처럼 주봉으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상장하고서 꾸준히 여기서 놀았어요. 이런 자리들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이제 요 군데에서 놀지 않을까.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막혀 있는데 다시 이런 자리 뭐 한 9만원에서 11만원 사이 이제 여기서 또 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왔다가 간 다음에 내용이 좀 좋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제이콘 콘텐츠, 와 이거 이거 아깝네. 와, 갈 줄은 알았는데 진짜 갔네요. 와, 씨. 얘가 호가창이 얇아서 외인이 샀었겠는데 기관이네. 자, 금투에서 의외로 콘텐츠 관련해가지고 A스토리 계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아깝다. 이거 진짜 아깝네요. 살까 말까 고민했다가 한번 샀다가 재미없어 나왔거든요. 와, 지금 우선 추세는 이렇게 움직이던 애가 아닌데 추세 굉장히 좋아요. 지금 꾸준하게 지금 뽑아주고 있죠. 와, 여기부터 여기 거의 40% 가까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은 보통. 근데 만원 벽을 갖다 못 뚫고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많았어요. 보면은 만원 조금 전에 한 9,600원 이 정도에서 계속 떨어져 왔는데, 그 앞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기관 들어왔다는 거는 기관들은 이거 돌파시킬 겁니다. 시켜서 어디서 놀지 몰라도 얼추 11,000원, 11,000원 아래에서 만원에서 11,000원 사이, 뭐 9,900원대에서 좀 놀든지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여기서 좀 놀다가 뭔가 하나 떠야 될 것 같은데 뭐 떴어? 이거는 봤던 거고 딱히 없는데 여기 있네요. 그래, 지리산.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다가 이거 한번 찾아가지고 지리산 그거 뭐 방영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는 막 뉴스가 막 여기저기 뜨나봐요. 지리산 출연 확정. 이제 출연 확정이야. 이분은 출연 확정이고. 잠시만요. 지리산 드라마. 김은희 작가 캐스팅했다. 뭐 이 뉴스 때문에 갔겠구나. 근데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자, 전지현 주지훈 호흡하는 건 알고 있었고요. 김은희 작가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감독도 알고 있었잖아요. 어쨌든 한번 뉴스가 좀 이래저래 쭉 나왔었네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수급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그림이고, 한번 돌파하고 한 번은 수그라들 거예요. 왜냐면 드라마를 갖다가 찍는다고 했을 때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찍고서 언제 방영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방영까지는 그래도 최소 6개월에서 내년 뭐 상반기인가 이 정도니까 얘도 시간이 꽤 많아서 한 번은 쉬어갈 거예요. 한번 슈팅 쏘고 갈 것 같다. 아깝다. 아깝네요 저건 진짜. 자, 그리고 나머지 컨텐츠들도 있는데 뭐 이 정도 보고 있고요. 한알령 관련해서는 뭐 면세 여행, 그리고 뭐 게임주들이 있어요. 근데 게임주들은 너무 많고 좀 그렇게 막 좋아하는 쪽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뚫린다면 호텔신라 정도? 앞전에 이런 자리들 한번 돌파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한알령 만약에 열린다고 하면은, 이것도 대형주에서 무겁긴 한데 한알령 열린다고 코로나가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류가 좀 생기고 한다면은 호텔신라도 선반영을 하면서 좀 가지 않을까. 근데 우선은 이 자리 넘기 쉽진 않겠죠. 이거 넘어야 되는데 85,000원. 자, 그리고 뭐 강원랜드, 중국에서 이제 여행 와서 뭐 카지노 하거나 파라다이스, GKL 이 정도 보여지고. 자, 그러고 또 뭐가 있어. 그래서 한알령 그 정도 있고요. 그러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굉장히 재택을 하고 그러고 집에 굉장히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써요. 웬만한 걸 다 배달시키고. 자, 일회용품 분리수거 이제 그래서 쓰레기 대란이 지금 위기라고 계속 뉴스가 나와요. 자, 생활 폐기물 속에 분리 안된 재활용품이 한가득이고, 소각장에 재활용품 걸러냈지만 한계가 있고, 일회용품이 늘면서 생활 폐기물이 증가하고 매립지는 지금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여수 같은 경우에는 장마 태풍에 유입된 해양 쓰레기, 여기 여수 이쪽만 해도 지금 150톤을 갖다 수거 중이고, 지금 쓰레기가 지금 굉장히 넘쳐나서 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 움직였어요. 근데 혹시나 움직일까 해서 좀 보고는 있는데, 어딨어? 쓰레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폐기물 관련해서 대장은 언제나 인선 ENT예요. 얘네는
산업 폐기물이 좀 많긴 한데 얘네가 생활 폐기물인가 그럴 거예요. 아 얘였나인데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쪽도 있어요. 이쪽도 뭐 같은 폐기물 관련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넨바이오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저는 이쪽보다는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것들만 다 떨어졌어요. 왠지 모르겠어. 우선은 태풍 때문에 인선 ENT 같은 경우에 한 번씩 올랐었죠. 태풍에 대한 쓰레기. 그 다음에 태풍이 이제 끝났으니까 재료는 소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좀 더 내려온다면은 만약에 이거 잠깐 깨주고서 요런 자리 한번 와주면은, 자 요런 자리 요런 자리 요런 자리 만약에 좀 더 내려와줘서 9,100원 뭐 좀 더 프리미엄 쳐줘서 그냥 요정도 좀 더 쳐주면은 요정도면은 잡아볼만 하지 않나. 한 9,300원 정도 9,300원 정도 주면은 쓰레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마다 한 번씩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면서 거래량도 좀 크지 않게 떨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뭐 근데 지금은 개미들이 지금 물 타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그냥 꾸준히 계속 사는 게 조금만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기법이 꾸준하게 사는 것도 떨어지면서 나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요런 자리 한번 준다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로 매집을 해도 그림이 나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큰 슈팅이 나오려면은 앞전처럼 장마나 태풍이나 뭐 이런 게 와야 되겠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코엔텍도 있고, 자 거래대금 보면은 코엔텍과 인선 ENT 비슷해요. 근데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무조건 인선 ENT가 확실하게 이쪽에선 대장으로 보고 있어요.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는. 자 뭐 YN텍 이런 애들도 있는데 약간 좀 달라 보이죠. 근데 차트상으로는 한솔혼들스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차트 그림은. 근데 큰 변동이 없어요. 얘는 보니까 지금 큰 변동이 없어서 꾸준히 우상향하는데 한 요정 보는데 저는 그냥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언제나 대장이니까.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테마에서는 그냥 대장을 사는 게 맞고, 대장 안 사고서 내가 내용을 아무리 잘 봤는데 얘는 왜 안 가지 싶잖아요. 그냥 시장에서 관심도가 떨어진 거예요. 아무리 그 이게서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시장에서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그거는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련해서는 저는 저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오늘은 영상은 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코로나 관련이나 뭐 여러가지 뉴스가 좀 더 필요한 것들은 한 일요일날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